안녕하세요. 유니티 기초 강좌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니티의 스크립트에서 제공을 하는 필수 메소드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잠깐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프로젝트 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일 위에 있는 크리에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C 스크립트라고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프로젝트 뷰에 여기 새롭게 C# 스크립트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바로 이름 바꾸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때 이름을 바꿔주시면은 여기 생성된 스크립트 내부에서도 클래스 이름이 저희가 이름을 바꿔준 지정해준 이름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이렇게 기본 이름으로 했다가 이름을 나중에 바꿔요. 네임이라 바꿨는데 여기 보시면은 안에는 바뀌어 있지가 않죠, 클래스 이름은. 근데 만약에 이걸 이런 상태로 적용을 하시면은, 사용을 하시면은 이게 오류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저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게 아니라면은 나중에 이름 바꿔주신 거는 직접 스크립트 들어가셔서 이렇게 파일, 그러니까 C# 스크립트 파일 자체 이름과 클래스 이름이 동일하게 바꿔주셔야 돼요. 수동으로. 이거 꼭 주의해 주세요. 안 그러면 오류 납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자, 다시 열어보면은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유니티의 클래스들은 모두 모노비어를 상속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유징을 통해서 유니티 엔진을 가져다 쓰고 있고, 네임스페이스를 쓰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항상 스타트와 업데이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 왜 저기 올라갔니? 업데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단 한 번만 실행이 되는 함수입니다. 딱 한 번만 실행되는 메소드 함수라고 하죠. 함수입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매번 호출이 되는 클래스죠. 아유, 클래스래. 함수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계속 주기적인 체크를 할 때, 혹은 뭔가 이동을 할 때도 사용을 하게 되겠죠. 등을 엿다가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어웨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타트보다도 먼저 실행이 되는 함수로, 마찬가지로 딱 한 번만 실행이 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유니티 스크립트 내부에서 제공하는 함수 중에서는 가장 먼저 호출이 되는 녀석이기도 해요. 활성화됐을 때 가장 먼저 호출되는 함수. 그리고 스크립트가 뭐라고 할까, 실행될 때, 호출이 될 때 딱 한 번만 실행이 됩니다. 나중에 콘솔로 그 확인을 위해서 여기다가
디버그 로그를 찍어 놓을게요. 이러면은 콘솔에 나타나게 됩니다. 웨이크 호출 마찬가지로 여기는 스타트 호출 여기는 업데이트 호출이라고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의 클래스 랩에서 한 번씩만 되는 초기화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따가 뭐 나중에 HP라던가 그런 것들을 여기서 실행을 그러니까 초기화를 한 번씩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쪽을 좀 알아볼게요. 업데이트 쪽 같은 경우에는 저 업데이트 말고도 두 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픽시드 업데이트라고 물리 업데이트를 할 때 사용이 되는 녀석이에요. 얘는 매 프레임마다 실행되는 애는 아니고요. 약간 물리 효과, 그러니까 물리를 적용시키는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마다 업데이트가 되는 녀석입니다. 물리 업데이트. 예를 들어 뭐 레이가 있겠고 아니면 리지드 바디 스펠링이 생각나. 네, 리지드 바디 등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였다가 이동 같은 거를 업데이트를 해요. 이동 등을 였다가 업데이트 합니다. 였다가도 이동 써놓죠. 그리고 업데이트는 그냥 매 프레임마다 나오는 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레터 업데이트. 모든 업데이트 함수가 끝나고 나서 호출이 되는 업데이트입니다. 모든 업데이트라고 해야 될까? 일단 이 업데이트가 끝난 다음에 업데이트 중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호출이 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주로 카메라 이동 같은 경우를 였다가 처리를 좀 해요. 다른 것들이 모두 다 업데이트가 끝난 다음에 담아내는 게 카메라니까 카메라 관련을 였다가 주로 하기도 합니다. 업데이트 주로 카메라 제어에 사용. 디버그 로그도 다 찍어 놓습시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픽시드 같은 경우에는 디버그가 업데이트보다 좀 적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스크립트가 활성화되고 비활성화될 때 그 실행되는 함수가 또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오브젝트 풀 같은 거를 할 때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함수 델리게이트를 포함시키고 뺄 때 또 사용을 하는 함수들인데 이름은 enable 이게 활성화될 때 실행되는 enable입니다. 오브젝트가 활성화될 때 정확하게는 스크립트가 활성화될 때겠죠? 해당 컴포넌트가 활성화가 돼야 되니까 디버그 enable 그리고 on this 오브젝트가 비활성화될 때 저렇게 있고 그리고 지금 빼는 게 뭐가 있을까나 그 밖에 on destroy가 있겠네요.
오브젝트가 파괴될 때 호출이 되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on destroy가 있습니다. 오브젝트가 삭제될 때 호출이 되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호출이 되는 녀석도 있어요. void on application great. 이건 진짜 쓰기 귀찮다. 종료될 때. 그리고 오브젝트가 카메라에 벗어났을 때 호출되는 녀석이 또 있어요. 이거는 비교적 좀 안 쓰기는 하는데 그래도 invisible 맞나? 이거 맞을 거예요. 이따가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평면 뷰로 했을 때 그 효과가 잘 나오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있고 나머지는 아마 더 빼놓은 건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다 알아봤는데 이제 이거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여기에다가 큐브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큐브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포지션 다 000이네요. 여기에다가 만든 스크립트를 드래그해서 끌어다 넣어주시면은 스크립트가 추가됩니다. 자,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짜라라락 호출이 됐죠? 딱 한 번씩만 호출된 거 보이시나요? 어웨이크랑 스타트 한 번씩만 호출이 됐고 이네이블도 얘가 켜져 있기 때문에 호출이 됐고, 그리고 물리 업데이트랑 그냥 업데이트, 레터 업데이트, 그리고 물리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물리 주기 때마다만 호출이 되기 때문에 보시면은 그냥 업데이트보다 확실히 적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꺼볼게요. 오브젝트를 비활성화 시키면은 디서블이 호출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비활성화 될 때 호출이 되는 얘가 호출이 되고, 자, 얘를 다시 한번 활성화를 해볼게요. 다 지워버리고 해볼게요. 호출을 하면 스타트랑 어웨이크는 없죠. 딱 한 번씩만 얘가 생성될 때 딱 한 번만 호출이 되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이네이블만 호출이 되고, 마찬가지로 픽시드 업데이트, 레터 업데이트 이렇게 호출이 됩니다. 그럼 아직 확인에 저희가 못 해본 게 뭐가 있을까요? 디스트로이랑 어플리케이션 크리에이터가 있겠죠? 얘는 디버그로그를 안 써놨네? 나중에 좀 이따 해야겠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얘를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제거를 하면 디서브가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디서브가 디스트로이가 두 개가 호출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거가 됐기 때문에 업데이트도 멈췄죠. 자, 그러면은 제가 카메라 디버그 로그를 하나 더 추가를 좀 해주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 큐브를 평면뷰로 좀 볼게요. 이게 더 확실하니까. 카메라에서 벗어나게 해주면은 짜잔 나오죠? 호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면은 호출이 되죠.
저런 것도 확인을 할 수 있고, 자, 여기서 프로그램을 종료시켜 볼게요. 아까는 스크립트가 없었으니까. 여기에 나올지는 나오네요. 어플리케이션 쿼이트. 프로그램이 종료됐기 때문에 호출이 됐죠.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다 이걸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디서브가 디스트로이드 호출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어웨이크랑 스타트, 픽시드 업데이트, 그리고 그냥 업데이트, 레터 업데이트, 온,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이렇게 카메라 벗어나는 거 얘만 빼고는 비컴 인비지블 빼고는 다 상당히 자주 사용하시게 될 유니티의 메소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들은 잘 암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는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스크립트를 어차피 확인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한 가지 더 할게요. 클래스 내부에서 유니티 에디터에 그 변수들을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직접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잠깐 일단 비공개로 프라이빗하고 퍼블릭 계열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예요. 외부에 노출을 시키지 않는 비공개고, 얘는 외부에 노출하는 공개형인데, 공개로 만약에 변수를 카운트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그냥 p 이렇게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public count 라고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해보시면은 공개형은 이렇게 에디터에서 편집을 할 수 있게끔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스피드 같은 거를 에디터에서 좀 확인을 해가면서 이렇게 플레이를 시켜서 지속적으로 뭐 변동을 계속 해보면서 테스트 할 때는 이렇게 퍼블릭으로 보통 두시고요. 그리고 모두 확정이 됐을 때는 웬만하면은 좀 감춰서 밖에서 에디터에서 제어를 안 하시는 게 저는 추천을 좀 해드려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10으로 하잖아요.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아무리 초창기에 10으로 제어를 생성을 해놨어도 만약에 에디터에서 0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스크립트를 우선적으로 하지 않고 에디터에 입력된 숫자를 초기 값으로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주의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것 때문에 나오는 실수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스크립트에서 나는 이제 100으로 할 거야. 100으로 해서 이걸로 확정을 지었어. 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더니 변화가 없어. 얘 왜 안 바뀌지? 나는 수치를 분명히 이렇게 바꿨는데 왜 안 바뀌는 거지? 하고서 꼭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퍼블릭으로 공개해 놓고서 이쪽 숫자가 테스트할 때 그대로라서 변동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유니티, 그러니까 오늘 준비한 강의는 이걸로 모두 다 끝났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